안녕하세요. 자, 조경학 두 번째 시간 서양 조경사입니다. 자, 조경사, 조경에서 조경사는 서양 조경사와 동양 조경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부를 해요. 자, 서양, 동양 통틀어서 조경사는요, 말 그대로 조경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경의 역사는 우리가 이제 조경 양식별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조경 양식은, 나라별 조경 양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는 시대별 시대별 양식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경사는 나라별 대표 조경 양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러한 나라별 시대별 양식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자연 환경 영향, 그리고 인문 사회 환경 영향들을 받아요. 그래서 조경사를 공부를 하실 때는 첫 번째 기본학 강의 제일 처음 공부를 하실 때는 일단은 그 나라에 대한 기본 배경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이 있어서, 이러한 배경 환경이 있어서 이런 양식들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걸 먼저 내용적으로 쉽게 접근하시고 내용을 이해하신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하면서 공부하실 때는 대표 조경 양식 위주로 서머리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조경에 대한, 그죠? 조경 역사별, 나라별 대표 조경 양식들은 우리가 현대 조경에 있어서 조경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뭐 시설물이나 이런 그 식물에 대한 패턴들, 그죠? 배식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디자인 패턴들이 하나의 양식으로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정원, 뭐 도시 조경, 이런 정원들, 이런 설계 디자인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서양사, 그죠? 동양사, 조경, 역사에 대한 양식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러한 첫 번째 서양 조경사는 크게 6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을 했어요. 고대 조경 첫 번째가. 보시면서 설명 들으실게요. 자, 고대 조경, 그 다음이 중세, 그 다음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죠. 르네상스 조경, 그 다음에 18세기, 이어서 19세기, 마지막으로 20세기 현대 조경으로 서양사를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 조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집트, 서부아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4개 국가로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조경 같은 경우는 서구, 이란, 스페인, 인도 이렇게 4개국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 이탈리아, 프렌체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그죠? 프랑스, 그리고 영국 르네상스까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18세기 넘어오면서 영국 풍경식, 그죠? 그리고 프랑스 풍경식, 독일 풍경식 이렇게 3개 국가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19세기, 그죠? 이때가 이제 19세기 접어들면서 파크, 공원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19세기 같은 경우는 미국과 그리고 영국 위주로 살펴볼 거고, 마지막 20세기 현대 조경 어떻게 발달이 됐는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서양 조경사에 대한 카테고리 순서를 살펴보셨고요. 자, 그럼 첫 번째인 고대 조경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고대 조경. 고대 조경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와 서부아시아죠. 서부아시아를 우리는 또 메소포타미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4대 문명이 발달된 만들어진 시대가 바로 고대잖아요. 그래서 4대 문명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죠? 이집트 나일강 문명, 뭐 인더스 문명, 그죠? 뭐 황후 문명 이런 식으로 이제 4개의 문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메소포타미아가 역사는 더 오래됐어요. 그런데 조경은요, 그죠? 조경에 대한 역사는 이집트가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 국토 절반이 사막이에요. 그리고 나일 강가 주변에 이제 위치해 있다 보니까 문명이 발생되게 되죠.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죠. 나일강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주변에 사막이다 보니까 어때요? 닫힌 공간이에요. 닫힌 지형이다 보니까 강우량과 그리고 강수량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후적으로는 매우 무덥죠. 무덥고 나일강 유역이 되게 폐쇄적인 지형이다 보니까 어때요? 고온 건조, 그리고 사막 기후, 모래가 많다 보니까 나무가 되게 귀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그죠? 정말 이런 옛날에는, 고대 옛날에는 정말 귀하디 귀한 이런 것들을 되게 신성시 여겼잖아요. 그래서 수목을 되게 신성시 여겼어요. 나무와 식물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산림과 수목이 결핍되어 있어서 이러한 수목을, 녹음수를 신성하게 여겼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예와 관수 시스템이 발달이 되어서 관계 농업이 발달된 것이 이 시대 특징이에요. 이집트의 특징이에요. 자,
사회적인 변변, 신전 정치했어요. 자, 고대 그 이집트뿐만 아니라 서부아시아도 그렇고, 그죠? 네, 신을 우상시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전 정치, 신의 대변자, 그죠? 이런 사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종교적인 신전들이 많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이 이집트의 대표 조경 유적을 보시면은 신전, 정원, 신전 조경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전이라든지 신원이라든지, 그죠? 이런 샤린 가든 이런 것들이, 장제 신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런 것들, 그래서 신에게 많이 의지를 하게 돼요. 이집트 시대부터 고대에. 그래서 신에게 많이 의지를 하다 보니까 다신교가 많이 생겨나죠. 다양한 종교들이 다양한 신들을 이제 섬기는. 그래서 내세를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죠? 신을 중시하고 이런 사후세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한 관심들이 높았어요. 그래서 현재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현재 행복할 수가 없죠. 국토 절반이 사막이고 문명의 발생지이기는 하지만 이 기후적인 배경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기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계속 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심리적인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행복하지 않아서 내세를 많이 믿었다. 그래서 다신교가 발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경, 정원도 어때요? 이렇게 신 중심의, 그죠? 신전들이 발달되게 되고, 그리고 신에게 다가가고 싶은 이러한 인간들의 욕망 때문에 뭐가 만들어져요? 오벨리스크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피라미드라든지 마스타바라든지 이런 구조물, 시설물들, 건축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것이 신전 건축이 있다. 종교적인 신전이 발달되고, 그리고 이런 발달된 건축으로는 이러한 배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분묘 건축과 신전 건축들이 만들어졌다. 분묘와 신전은요, 말 그대로 분묘는 우리로 치면은 무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신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사 지내기 위한 건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상들이 묻혀 있는 산소가 분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큰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고, 그죠? 병풍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 바로 신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분묘 건축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 분묘 건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벨리스크는 이런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러한 건축물들을 만들었다. 그죠? 그런 인간들의 신에 대한 염원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건축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신전을 위한 건축물로는 예배신전, 장제신전, 분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신전 건축으로는 이집트 신전 건축으로는 장제신전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건축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대표적인 조경 유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교재 16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이집트의 대표적인 조경 양식 유적으로는요,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주택정원, 두 번째가 신전 건축,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분묘 건축, 이렇게 3가지예요. 그래서 주택정원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주택정원은 현존하는 것이 없어서 무덤벽화를 추정을 하고 있어요. 사자의 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무덤벽화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신전 건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장제신전인데, 하스스투 여왕이, 그죠? 여왕이 태양신인 아몬을 모시기 위해서 만든 신전 건축이에요. 요것. 그리고 이제 분묘 건축이다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기 위한 공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분묘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제 사자의 정원을 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하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주택정원이에요. 자, 현존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벽화로 추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주택정원은요, 이 주택정원 그 특징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방형의 높은 담장이다라고 되어 있죠. 방형이라는 것은 사각형을 의미해요. 자, 사각형, 방형의, 그죠? 방형 형태의 사각형에 높은 담장을 둘렀대요. 높은 담장을 두른 목적은요, 외부로부터 프라이버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목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거의 국토 절반이 사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모래먼지, 그죠? 모래를 막기 위해서 담장을 높게 둘렀어요. 그리고 이 높게 두른 담장을 따라서 키가 큰 교목을 열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높은 담장이 한번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목이, 그죠? 키가 큰 교목이 또 한번 막아주는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목을 일렬로 열식을 식재를 한 이유는 관수의 편리성을 위해서 열식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수목을 열식을 하고 정형식 정원으로 꾸몄다. 그래서 정원 입구는 높은 탐문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탐문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탐문을 따라서, 그죠? 이제 여기가 이제 주택 건물이라고 치면은
그 주택 탐문으로부터 주택까지 이르는 이 공간에다가 그죠? 포도나무 그늘 실험을 조성을 했어요. 포도나무 그늘 실험을 조성을 하고 그 양쪽에다가는 그죠? 양쪽에다가는 침상지라고 해가지고 주요부에 썬큰 형태의 연못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키오스크를 설치를 했다. 키오스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성을 한 것이 특징. 좌우 대칭, 방형 공간이 특징적인 주택 정원. 그래서 이집트 주택 정원에 대한 핵심 키워드 위주로, 팩트 위주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신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집트 대표적인 조경 유적. 자, 두 번째 신원. 신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전 건축이죠. 신원. 대표적인 이집트의 신원은 샤린 가든이에요. 자, 샤린 가든 합세수트 여왕의 장제 신전. 태양신인 그죠? 아몬을 모시기 위해 만든 장제 신전은 전 세계 최고 정원 유적으로 유적으로 그죠? 정해져 있고요. 식혈이 존재해. 식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식혈이라는 것은 수목 구덩이에요. 수목은 뿌리분을 가지고 있죠. 특히 교목 같은 경우는 관목은 상관이 없는데 교목은 어때요? 키가 큰 교목은 이렇게 뿌리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목을 식재를 하면 어때? 이 뿌리분만큼의 구덩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수목이 식재되어 있던 이 구덩이를 식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식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수목을 열식했었던 흔적이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집트는 그 국토 절반이 사막이고 식물이 되게 귀했는데 어떻게 수목을 식재를 했지? 그죠? 그 대표적인 것을 이러한 그 역사의 근거는요. 수목을 식재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폰트 보랑 부조예요. 이게 폰트 보랑 부조라는 것은 지금 보시는 이 벽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외국으로부터 그 수목을 수입을 해서 옮겨오는 과정을 그 폰트 보랑에다가 그죠? 새겼어요. 그림을 새겼어요. 그래서 이 폰트 보랑 부조를 통해서 수목을 수입을 해서 식재를 했던 그 과정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역사적인 사례이고요. 자, 이러한 그죠? 대표적인 신원 건축, 그죠? 신전 건축인 샤린 가든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사자의 정원이라고 있어요. 사자의 정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분묘 건축인데 말 그대로 묘지 정원이에요. 근데 이 묘지 정원 형태가 주택 정원하고 많이 비슷하게 닮았죠. 방형 형태, 그죠? 방형 형태의 담을 그죠? 방형 형태로 조성을 하고 그 방형에 따라서 수목을 열직을 했는데 가장 바깥쪽에는 키가 큰 교목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수가 낮은 수목으로 그죠? 식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층 식재를 했다는 얘기예요. 단계별로 다층 식재를 했고 가운데다가는 연못을 조성을 해서 죽은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테베 에 있는 레크미라 무덤 벽화를 통해서 사자의 정원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4, 5세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현세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신에게 의지하고 4, 5세기에 관심이 많아서 이러한 곳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형태적인 특징으로는 구형, 그죠? 사각형의 형태로 사각형 연못으로 조성을 한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키오스크 정자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연못 사방에 수목을 단계적으로 다층적으로 열식을 하고 이제 관수를 했다. 그래서 이러한 사자의 정원이 뭐라고요?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정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스토리는 신우의 이야기. 적어드릴게요. 이야기라는 책에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자의 정원에 대한 기록을 좀 묘사한 것이 기록을 통해서 이제 묘사한 것이 바로 신우의 이야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 요거 하나 더 추가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추측을 통해서 그죠? 관한 기록을 통해서 고대 이집트에 관한 그죠? 조경 유적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요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고대 서부아시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부아시아. 메소포타미아라고도 불러요. 중동 지방에 위치한 나라죠.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그죠? 지역으로 기후차가 역시 극심해요. 그리고 낮은 토지 이용도 그죠? 토지 이용 효율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왜? 역시 여기도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사막 기후다 보니까 토지 이용도가 매우 낮아요. 그리고 인공적인 언덕, 그죠? 높은 대지들을 선호해요. 이 인공적인 언덕, 높은 대지를 선호한다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열린 지형이다 보니까 어때요? 나라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높은 대지를 선호하고
어때요? 불안하다 보니까 이집트하고는 조금 내적인 그런 요소는 달랐지만 어때요? 이 주변에서 주변 국가에서 자주 쉽게 말해서 침략을 했어요. 옛날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불안하다 보니까 신에게 의지하게 돼. 그래서 역시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다신교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현세가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다 보니까 내세, 즉 내세에 관심이 많아서 다신교가 생겨났다는 것이 또 이집트와 또 공통적인 그런 배경, 특징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역시 수목도 신성시했어요. 수목이 귀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치와 이제 볼트가 발달이 되게 되는데, 이 아치와 볼트라는 것은 여러분 아케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뭐죠? 이렇게 아치 형태로 발달된 그 반원형, 천장, 지붕을 이루는 그 곡면, 그죠? 구조체를 볼트 또는 궁룡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볼트를 이제 받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치, 이런 형태를 이제 우리가 아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서부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집트와 다른 게 뭐냐면은 측량학이 발달이 됐어요. 측량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최초 도시가 형성이 되고, 최초 도시, 그죠? 발달이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도시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우루, 뭐 니프루, 뭐 바빌론 이런 최초의 도시 국가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진 계기는 바빌론의 이제 도시 계획이 그죠? 생겨나면서 법전이 만들어지게 됐죠. 편리하게 그 백성들을 그죠? 다루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배경.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다신교였었다고. 그죠? 그래서 현세가 불안하고 그죠? 행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다신교, 천지를 숭배하고 점성술이 발달이 됐다. 그래서 내 미래를 점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배경은 역시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신전 중심의 도시 계획들이 만들어졌고, 왕이 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하세스트 여왕 생각해 보세요. 왕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죠. 신을 대변하는 왕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은 폐쇄적으로 그리고 방어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지구라트, 바벨탑, 수메르인 사원 전부 다 폐쇄적이에요. 그죠? 폐쇄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건축 재료 참조해 주시고, 이러한 건축 재료들 그리고 공법들은 어때요? 이런 주택 정원 양식과,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게 이제 공중 정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 서부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건축물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서부아시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조경 유적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수려번. 근데 수려번은 내용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개념만 잡고 가시면 되시고, 공중정원과 그리고 지구라트 그리고 파라다이스 가든, 요 3가지가 항목과 내용이 중요해요. 자, 그럼 수려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려번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헌팅 파크라고 되어 있어요. 헌팅 파크. 여기에서는 파크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왕족의 사냥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왕족의 사냥터 규모를 표현하다 보니까 파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려번이 나중에는 공원의 시초가 되게 돼요. 공원의 시초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기억해 주세요. 파크는 공원이라는 개념보다는 그죠? 수려번, 규모가 큰 왕의 그죠? 귀족의 수려번에 대한 공간 표현이다. 그죠? 이것이 후에는 현대에 있어서는 그죠? 공원으로 발달이 되게 된다. 이거는 또 중국의 그죠? 수려반하고 또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숲과 사냥터, 공원의 시초이고 인공으로 만들어진 언덕에 신정과 호수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수려번은 키치와 키루로 구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키치 같은 경우는 뭐 키치, 키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키치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수려번, 그리고 이제 키르는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려번이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수려번은 뭐를 통해서? 길가메시 이야기라는 그죠? 문헌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사냥터 경관을 묘사했고 최고의 문헌으로 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것이 니네베 언덕 위의 궁전으로 그 수려번의 대표 그 시설이다, 요소다, 조경 요소다라는 거, 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공중정원이죠. 행인가든. 여기에서는 행인가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행인가든이 여러분 공중정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교재 17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이 공중정원은 후에 옥상 조경의 시초가 돼요. 그래서 최초 옥상 정원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그죠? 신바빌로니아의 내성으로 조성된 것이다. 노단의 벽은 아케이드로, 그리고 내부는 방, 동굴, 욕실 등 실용적인 공간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네부카드네자르 왕 2세가 아미티스 왕비를 위해서 조성을 했다라고 해요.
지금 이 고대 서부아시아 같은 경우는,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고온건조 사막 기후로 모래가 많은 지역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메티스 왕비가 살았던 곳은 정말 그 다양한 화렵수림과 다양한, 그러니까 수림 속에 다양한 꽃들 속에서, 그러니까 열대, 그죠? 열대 지방에서 그 초록초록한, 그죠? 그런 곳에서 살았던 이제 왕비가 되게, 그죠? 황량한 이 서부아시아로 시집을 왔으니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래서 이 우울한 왕비를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뭐다? 행인가든 바로 공중 정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을 했어요. 자, 정방형 나선 형태, 그죠? 정방형, 그러니까 사각형 형태의 나선 형태로 조성을 했고, 인공적인 수조래요. 지금 여기 보시면 호수처럼 생겼는데 이거를 인공적으로, 그죠? 물을 끌어와서 조성을 했대요. 이 이용된, 그죠? 물은 어디다? 유프라테스 강에서 관수를 해온 것이다. 그리고 피라미드 노단층에다가 식재를 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토합을 조절하기 위해서 성벽에다가 돌과 그리고 집, 그리고 뭐 역청재료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요 하부에, 물이 흐르고 있는 요 하부에다가, 그죠? 하부에다가 쉽게 말해서 코팅을 한 거죠. 방수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위에다가 노단에다가 수목들을 수목들을 식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맨 꼭대기에다가는 뭐를 만들었냐면은 신전을 만들었어요. 신중심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고대 같은 경우는 신중심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을 설치를 했다. 이 신전을 설치했다라는 것은 우리 그죠? 로마, 그리스에서도 또 같이 공통적인 또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수경시설,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제 물을 끌어올려서, 그죠? 수경시설, 노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관수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이 또 이 행인가든, 그죠? 공중정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그죠? 이 아래에서 흐르는 이 물을 어떻게 관수를 했을까라고 해서 그 스크류 펌프라고 해가지고 이 스크류 형태의 펌프를 이용을 했어요. 펌프를 이용을 해서 아래로부터, 그죠? 펌프를 통해서, 그죠? 관수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그죠? 물의 그 자연적인 흐름을 이용을 해서 관수를 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높은 곳에 신전을 모심은 신에게 다가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었다라고 해서, 그죠? 공통적인 특징 뭐 있어요? 오벨리스크, 스핑크스, 그죠? 그리고 장제신전, 그리고 이러한 높은 곳에 신전을 만들었던 것들 전부 다 신에게 다가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 공통적인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벨리스크, 피라미드, 지구라트, 공중정원, 그리고 아크로폴리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통적인, 그죠? 염원에 대한, 인간 염원에 대한, 신에 대한 염원에 대한 공통적인 시설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어서 지구라트 볼게요. 지구라트도 역시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고 싶은 욕망으로 만들어진 사원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구조물이다라고, 건축 구조물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사진 보시면서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신성스러운 나무숲의 정상 사원을 조성한 것이 바로 지구라트래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종교용 건축물이다. 그래서 평면의 거형으로 조성을 했고 상승하면서 피라미드 형태의 구성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맨 높은 곳, 그죠? 가장 높은 정상에는 광장과 신전을 위한 건축을 했다. 많은 장식과 많은 제단, 그리고 수목, 그리고 정상에는 덩굴 식재를 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라다이스 가든. 고대에 만들어진 정원치고는 참 화려해요. 그죠? 자, 어떤 개인 정원이래요. 천국을 묘사한 개인 정원. 페르시아 지상 낙원을 표현한, 그죠? 천국을 묘사하기 위한 개인 정원이다. 그래서 개인 정원이다라고 보니까 우리 이집트의 그 주택 정원하고 이 파라다이스 가든 보니까 어때요? 그죠? 보통 이런 개인 정원은 아니에요. 그죠? 귀족의 개인 정원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역시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담으로 둘러싸이고, 방형 공간, 즉 사각형 형태는 또 이집트의 주택 정원과 공통적인 형태적인 특징을 이루죠. 자, 그러면서 어때요? 교차수로 이 파라다이스 가든이 이집트 주택 정원과의 가장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라면 바로 교차수로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사분원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분원, 교차수로는 후에 그 이슬람 정원에, 그죠? 아람브라, 사잘 파티오라든지 또는 타지마할에, 그죠? 사분원, 그죠? 수로의 사분원이라든지 이러한 그 수도원 정원에 있어서 중정, 그죠? 사분원 형태의 그런 중정, 이러한 그 형태, 정원 형태 요소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사분원의 시초가 바로 뭐다? 서부아시아의 바로 페르시아 파라다이스 가든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카나다
카나드라는, 그죠? 카나드에 의해서 이제 급수를 하게 돼요. 카나드라는 것은 여러분 수로예요. 물 길이죠. 그래서 이 카나드 상수 체계를 얘기하는 건데, 카나드는 이제 나중에 후에 이를 들어서는 커넬로 또 용어가 또 바뀌게 돼요. 이런 어원적인 특징들도 같이 연계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커나드, 즉 상수 체계에 의한 급수, 그리고 이러한 급수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과수를 재배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신선한 녹음도 가능했다. 뭐에 의해서? 급수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사막 지역인데도 이렇게 푸른 조경을, 정원을 꾸밀 수 있었던 거는 뭐다? 바로 상수 체계가 발달되어서였다. 이렇게 우리 또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서부아시아 메소포타미아였고요. 메소포타미아였고요. 자, 이어서 그리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는 우리가 또 로마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 같은 경우는 폴리스 국가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는 어때요? 땅덩어리가 하나로 그죠?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국가이기는 한데 이 국가의 대지가, 땅덩어리가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폴리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 폴리스마다 가장 높은 지대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해가지고 신전을 세우는 그런, 그죠? 양식이 또 그리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자연적인 배경, 지중해성 기후예요. 물론 이제 로마도 그죠? 비슷한 지중해성 기후이기는 한데,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는 해안선이 많이 발달이 됐어요. 연중 온화하고 쾌적해요. 그래서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는 어때요? 건조하고 기온이 높고 그리고 해풍이 많아요. 그래서 어때요? 식물이 많이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서부아시아와 이집트하고는 어때요? 되게 대조적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때요? 이러한 지리적인 영향으로 독립된 도시들이 발달이 돼요. 폴리스 국가로. 그래서 다양한 도시 국가들이 형성이 됐다. 여러 폴리스 국가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비록 땅덩어리는 여러 개로 이제 분할이 돼서 폴리스 국가로 만들어졌지만은 어때요? 응집력은 되게 강했어요. 그죠? 자, 이런 문화적인 배경, 에게 문명의 발상지로 크레타 문명이 만들어졌다. 반도에는 미케네 문명이 발달이 됐다. 이런 것들은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인문적인 배경 볼게요. 공공조경이 발달이 됐대요. 이 공공조경. 그래서 그리스하고 로마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공공조경인 바로 광장, 그죠? 아고라와 포럼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자, 일단 이 정도로 보시고,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 폴리스 국가로 만들어진 그리스는 대표적인 조경 유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시면은요, 자, 종교적인 배경을 참고해 주세요. 종교적인 배경과 그리고 건축은 참조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 하나 제가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건축 양식이 그리스에 되게 많이 발달이 돼요. 집중적으로 발달이 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도리아, 이오니아, 그리고 이제 코린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양식으로 발달이 되게 되는데, 요거에 대한 사진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요 정도로만 참조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 양식이 그리스 조경 양식하고는 뭐 크게 연관이 되지 않거든요. 대표적인, 여기에서는 여러분 교재 18페이지 보시면은 그리스의 그 대표 조경 양식으로는 우리가 공공조경에서는 성림, 김나지움, 아카데미 정도로만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시조경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아고라와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정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마무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 양식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근데 일단은 도리아, 이오니아, 그리고 코린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림하고 같이 비교해서 순서대로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자, 대표적인 조경 양식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공공조경. 공공이라는 건 뭐예요? 시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리스 공공조경으로는 성림, 그리고 김나지움, 아카데미, 그리고 스테디아, 야외 극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성림, 김나지움, 아카데미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림은 뭐래요?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이용된, 그죠? 공간이 성림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공공조경 그리스 성림으로는 델포이 성림과 올림피아 성림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폴로 신전을 모신 델포이 성림과 제우스를 모신 신전인 올림피아 성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각각 특징들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 올림피아 성림에서 4년마다 제사를 지내는 이 관행들이 후에는 뭐의 기원이 됐다? 올림픽의 기원이 됐다. 자, 그래서 이 성림에는 주로 종려나무, 떡갈나무, 플라타너스 등 녹음수 위주로 식재한 것이 특징이다.
조경식의 특징이다. 자, 김나지움 또는 짐나지움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 김나지움, 짐나지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청년들의 체육 훈련 장소라고 돼 있죠. 후에는 이 김나지움이 이제 나중에는 대중적인 정원으로 발달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은 그 뭐죠? 헬스장, 그죠? 헬스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헬스장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요? gym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바로 김나지움, 짐나지움의 이 용어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짐. 그래서 그 뭐죠? 헬스장 그 광고 키워드를 보시면은 gym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개념이거든요. 자, 청년들의 체육 훈련 장소. 후에는 대중적인 정원으로 발달이 되고, 그리고 맨 처음에는 이렇게 낮이었었어요. 김나지움이 낮이었었는데 점차 녹음수로 식재를 하고 뭐 의자라든지 욕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설물들을 설치를 하면서 발달이 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들이 산책하고 집회에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나중에는 공원화가 되었다. 이렇게 연계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나지움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카데미. 아테네 근교 올리브나무 숲 아카데모스에서 유래된 이 용어가 이제 아카데미예요. 자, 플라토너스 열시, 조경적인 특징이죠. 뭐 재단을 만들고 주랑 그리고 벤치를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플라톤이 세운 최초의 대학이 뭐다? 그죠? 아카데미.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스테디아, 그죠? 야외 극장, 그죠?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그리스 도시 조경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도시 조경 하면은 우리는 아고라와 아크로폴리스 이렇게 두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고라는 말 그대로 광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광장인 아고라의 특징 정도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도시 5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였대요. 그래서 이 아고라의 기능은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고, 그 시민들이 모여서 선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대요. 누구를 위한 공간? 시민. 그래서 시장 기능이 있었고, 그리고 도시민의 경제생활과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 공간이 바로 아고라라는 광장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아고라가 만들어지면서 광장에 대한 개념이 최초로 등장한 이 시기가 바로 이 그리스의 아고라다. 그리고 공공광장 스토아를 통해서, 그죠? 스토아는 회랑에 의해서 이제 경계를 형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제 여기 보시는 게 바로 이제 회랑이에요. 회랑의 이제 구조적인 원리를 이제 그 사진으로 표현을 했고요. 자, 이러한 아고라, 그리고 이제 아크로폴리스, 그죠? 아크로폴리스는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폴리스 국가라고 했어요. 그죠? 여러 개의 폴리스가 만들어졌고, 그 각각의 폴리스에서 가장 높은 지대를 아크로폴리스라고 해가지고 신전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개념이거든요. 아크로폴리스, 그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 도시계획, 히포다이무스가 최초 도시계획가로 알려져 있고요. 도시계획 기본 요소로는 격자형 가로막.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격자 형태, 바둑판 형태의 격자형 가로망으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죠. 건축물을 통제하고 도시 하수 처리와 아고라를 조성을 했다. 프리에네시의 도시계획, 그리고 밀레토스 장방향 격자 모양의 도시계획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것이 히포다미안 그리고 말레시안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도로만 살펴보세요. 여기 도시조경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아고라와 아크로폴리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 마지막으로 주택정원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주택정원, 그리스의 주택정원은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 자, 처음에 보시면은 아도니스원이라고 나와 있죠. 아도니스, 그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도니스를 기리기 위해서 이제 부인들이, 그죠? 아줌마들이 그 뭐죠? 이렇게 화분에다가 또는 화병에다가 이제 꽃을 넣어서 이렇게 그 주변을 꾸몄던 것들이 이제 시초가 돼서 그 후에 이제 포트가든, 이게 화분이거든요. 포트가. 그래서 포트가든 옥상 정원의 이제 발전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그리스 주택은요, 프리에네에 있는 이제 주택인데, 이 그리스 주택 정원의 특징은 주랑식 중정이에요. 여기 보시면 주랑이 있고, 주랑이라는 용어가 있고, 중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중정이라는 것은 바로 파티오예요. 중정, 즉 가운데 있는 정원. 여기에서 말하는 가운데라는 것은 건물에 둘러싸인 그 가운데 정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중정 또는 파티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랑식 중정으로, 그죠? 입구는 한 개, 그리고 직각 형태의 구조를 가진다. 여기 사진 보시면서 한번, 그림 보시면서 한번 설명 들어보세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직각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입구는 하나예요. 그래서 그 입구 하나를 통해서 이제 미로처럼 들어가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티오, 그죠? 파티오, 중정이라고 했어요. 가족 공용 중정, 그리고 거실과 방은 중정을 향해서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폐쇄식 구조, 그죠?
그 중정이 건물로 둘러싸인 가운데 있는 정원이다 보니까 폐쇄적인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도로 쪽은 폐쇄하고, 그죠? 그러니까 도로 쪽을 폐쇄한다라는 것은 도로 주변은, 그러니까 바깥 주변을 건축물로 가리고 개구부 있죠. 창문이라든지 이런 문을 중정을 향해서 이제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럼 중정, 즉 파티오는 뭔지 알겠어. 그렇다면 주랑이라는 거는 뭐지? 헷갈리실 텐데, 우리 이제 이 용어 중에서 주랑이라는 용어와 그리고 이제 회랑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요건 이제 헷갈리실 텐데, 주랑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그 기둥이, 그죠? 기둥이 이제 나란히 있는, 그죠? 나란히 조성되어 있는 것. 자, 복도는 아니에요. 복도에 대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랑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기둥을 이제 나란히 이제 조성을 한 것이 주랑이고, 회랑은요, 이 여러 개의 기둥을 일렬로, 그죠? 연결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흉벽을 통해. 흉벽이라는 것은 이제 가슴 높이의 벽을, 낮은 벽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기둥들을 이렇게 흉벽으로 연결시킨 것이 바로 회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복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되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것 구분해드리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 고대 조경 마지막 로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 역시 지중해성 기후예요. 티베르강가에 이제 구릉지가 조성이 되어서 최초 도시 국가로 이제 건설이 되게 되죠. 여름에는 되게 고온 건조하고 겨울철에는 저온 다습해서 역시 식물들이 잘 자라고, 그리고 옥외 활동을 즐기는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구릉지 최초 도시 국가를 건설한 이제 나라다 보니까 이런 문화적인 배경은 토목 기술이라든지 과학 기술, 그죠? 의학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게 돼요. 국민적인 성격은 정복하려는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이 강하다 보니까 넓은 공터에서 과학, 수학, 의학, 철학 이제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지중해성 온난 기후, 그리고 이제 구릉지에 위치한 도시다 보니까 별장 정원들이 많이 발달이 되게 돼요. 그래서 대규모적으로 이제 화려하게 장식적으로 꾸민 것이 건축적인 특징이고요. 그리고 구조물을 되게 우세하게 처리를 해서 정말 눈에 띄는 그런 이제 별장 정원들이 발달이 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토목 기술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상하수도에 대한 이제 설치 이런 기술력이 많이 발달이 되게 된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뭐 도시 계획은 참조해 주시고, 특히 이 로마 같은 경우는 토목 기술이 중점적으로 발달이 되는데, 이런 토목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고가수로, 그죠? 뭐 도로, 배수 시설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발달이 돼요. 뿐만 아니라 정원식물은 농업과 그리고 원예의 발달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발달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농업과 원예가 발달이 되면서 특히 토피어리를 고대 로마에서 최초로 사용하게 됩니다. 토피어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형상수 많이 들어보셨죠? 상록수를, 그죠? 상록 침엽수, 뭐 편백나무라든지 뭐 향나무라든지, 그죠? 이런 사이프러스 이런 수종들을 동물 모양이나 이런 기하학적인 형태로 다듬어서 만든 것을 우리가 토피어리 형상수라고 해요. 이런 토피어리 형상수를 어디에서? 고대 로마에서 최초로 사용을 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로마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해서, 그죠?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셨고요. 자, 대표적인 로마 빌라로는 로렌티아나 빌라, 뭐 터스카나 빌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터스카나 빌라 같은 경우는 구릉지에 위치한 노단식 구조로 된 것이 특징이고, 주 건물군 그리고 구릉 건물군 경기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드리아나 빌라 같은 경우는 대규모 왕궁과 정원을 겸한 엄청나게 큰 스케일이 큰 별궁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5가지 대표적인 빌라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로마에서는 여러분 빌라 종류보다는, 그죠? 포럼, 그죠? 광장. 그리스의 아고라와 그 로마의 포럼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포럼, 광장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주택 정원은 3개의, 그죠? 중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2가지만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공공건축은 한 번씩 참조해서 읽어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포럼. 그죠? 포럼 설명해드리고 바로 주택정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포럼. 자, 그리스의 아고라가 있다면 로마에는 포럼이 있죠. 그리스의 아고라는 시민을 위한 광장이었다고 한다면, 로마의 포럼은, 그죠? 지배계급을 위한, 귀족을 위한 상징적인 공간이었어요. 그 점이 바로 아고라의 포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집회의 장소이기는 하였지만 누구를 위한 공간이다? 귀족, 지배계급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래서 사교장,
오락장으로 활용이 되었고 대표적인 이유로는 일반, 시장, 황제광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의 기능은 없어요. 시장 광장은 있지만 시장에 대한 기능은 없었다. 일반적인 포럼은. 그래서 귀족 중심, 지배계급이 이용할 수 있는 집회 휴식 공간이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자, 공공건축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항목 위주로만, 종류 위주로만 살펴봐 주시고요. 자, 로마의 주택정원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마의 주택정원은 크게 3개의 중정으로 구성이 되어졌어요. 중정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운데 있는 정원이다라고 했었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이슬람 쪽에서, 그죠? 중세 이슬람에서 우리가 그 아람브라 궁전에서도 파티오 정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중정 가운데 있는 중정인데 로마의 주택 정원 같은 경우는 제 첫 번째 중정을 아트리움, 그리고 두 번째 중정을 페리스텔리움, 그리고 제 3중정 세 번째 중정을 지스터스라고 해가지고 후원에 대한 성격으로 조성을 했대요. 그래서 3개의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가장 첫 번째 제1중정은요. 아트리움은 공적인 장소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하는 공적인 장소. 그래서 손님을 접대, 상담하거나 공적인 장소로 이용이 되어서, 그래서 바닥을 돌로 포장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죠? 공적 장소. 그리고 수반은 뭔지 알죠? 물을, 그죠? 받아서, 그죠? 물을 받아서 이렇게 장식하는 수반을 놓고, 그리고 돌로 포장을 했으며, 그리고 무혈주 중정으로 되어 있다. 무혈주는 뭐예요? 말 그대로 그 기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둥이 없고 이제 천창, 그죠? 하늘을 오픈한 것이 특징이에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천창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붕을 오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뻥 뚫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비가 내렸을 때 물을 받을 수 있는 수반을 설치를 했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 그럼 제2중정은 이제 사적인 공간이에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적인 공간.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가족들이다. 가족들을 위한 사적인 공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열주 중정을 했어요. 열주는 기둥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기둥을 세우고 이제 화훼류와 이런 조각품, 그리고 분천 이런 것들로 장식물로 조성을 했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포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흙바닥으로 조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중정, 아트리움 같은 경우는 돌로 포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사적인 공간인 제2중정 페리스틸리움은 포장을 하지 않았다. 그냥 맨 땅으로 놓고, 그리고 주변에 방향식물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제3중정 지스터스는 후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뒤뜰이란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원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하게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5점 식재라는 것은 후원이, 그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일렬로 조성이 되어 있다면 제일 앞에가 제1중정, 그죠? 아트리움, 그리고 두 번째가 가족을 위한, 그죠? 페리스틸리움이었다면 맨 마지막은 이제 후원이 되겠죠? 후원은 5점 식재를 했대요. 5점이라는 건 뭘까요? 기퉁이, 4기퉁이에 수목을 하나씩 심고 이제 가운데다가 하나 심었다는 개념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실용원으로 이용이 됐고 수로를 중심으로 대칭으로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수로를 이렇게 대칭적으로 조성을 하고, 그죠? 수로를 중심으로 대칭으로 조성을 했다.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수로와 후원, 지스터스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5점 식재와 그리고 수로 중심 대칭 배치가 특징이다. 이렇게 해서 각 중정에 대한 주택정원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고대 조경, 그죠? 4개의 나라별 조경 양식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우린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중세 조경 가도록 하겠습니다.